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요, 추억의 소야곡, 1960년대 할리우드 스타, 그 중에서 좋아하는 남자 배우 3명을 꺼내서 하나하나 밝혀보는데, 그 첫 번째로 안소니 퀸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영화 많이 보셨죠? 우리 그때는 텔레비전도 많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그 문화 생활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게 가장 큰, 취미고, 오락이고, 기쁨이었죠. 1960년대에는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얘기들 합니다. 1년에 거의 한 3, 400편을 제작을 했었으니까, 지금은, 1년에 60편 내지 70편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60년대는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던가를 참 기록이 되죠. 더군다나 그 당시 들어왔던 그 외국 영화는名작들이 많고 기억에 남는 명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훌륭한 스타 이야기, 오늘은 안소니 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배우 중에, 특히 외국 영화 배우 중에 좋아하는 남자 배우 셋을 이야기하라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끝에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 또 추억의 스타는 누구고 추억의 영화는 무엇인가 댓글로 많이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와 소통이 많이 돼가지고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 안소니 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극장을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는가를 여러분께 알려주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그 당시 서울 살았었던 분들의 추억을 공감하기 위해서 서대문에서부터 저쪽이 종로를 지나서 신설동을 지나서 청량리까지 극장이 어떤 거 있었는가를 참 이야기해 볼까요? 기억력도 되기도 좋아. 자, 서대문 로타리, 서대문 경찰서 뒤에 보면 서대문 극장이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타리에 그 화양극장, 그 유명한 화양극장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농협중앙에 조금 더 올라가다가 그 옛날에 이 경향신문이 있잖아요. MBC 있었던 가기 전에 동양극장이라고 있었고요. 신문로 극장도 있었고요. 신문로에. 그 다음에 광화문 로타리에 그 유명한 국제극장 개봉관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코리아나 백화점 있었던 자리, 거기가 이제 조선일보 자리였는데, 지금도 조선일보 자리죠. 근데 거기에 유명한 그 아카데미 극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류극장, 시네마 극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로 사거리 화신 백화점 있는데 6층에 화신 극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미관 극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건 오래된 아주 조선시대부터 생겼던 극장이고, 그 다음에 종로 3가 그 유명한 그 개봉관 거리, 단성사, 피카디리, 그 다음에 서울극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로 5가의 천일극장, 그 다음에 광장시장 뒤쪽에 바다극장. 참, 머리도 좋다. 또, 그 다음에 동대문 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동대문 가기 전에 그 오른쪽에 그 가방 도매 하는데 거기 보면 동대문 극장이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설동 로타리에 동보극장, 노벨극장, 또 그 다음에 청량리에 가다 보면은 경동극장이 있었고요. 오스카 극장, 청량리 로타리에 동일극장, 또 그 오스카 극장 바로 옆에 답심리 극장도 있었고요. 대왕코너, 청량리역에 대왕코너 있었죠. 화재로 큰 사건이 났었던 대왕극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회기동 들어가는데 중량교하고 갈라지는 데 부분 대형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0년대 살았으면서 이 많은 극장 안 가본 사람이 드물걸요. 한두 번은. 그만큼 참 당시 영화를 좋아했었고 사람들이 많이 영화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안소니 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소니 퀸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젊은 애들은 잘 모르죠. 그가 죽은 지가 2001년도에 죽었으니까 23년 전에 벌써 사망하셨어요. 태생은 1915년 4월 20일. 이 사람이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면 원래 멕시코 사람이에요. 멕시코. 멕시칸이라고 그러죠. 아카데미 상을 2번이나 수상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사람이 주연한 영화
라스트라다, 이거 길, 1954년. 아주 이건 난 되게 좋아요. 이따가 또 별도로 또 얘기하겠지만, 그리스인 조르바, 히랍인 조르바, 또, 노틀담의 곡주, 나바론 요새, 또 사막의 라이온, 열정의 랩소디, 25시, 사막의 라이온, 이것도 멋있었어요. 어쨌든, 나는, 잘생긴 그런 배우보다 이렇게 연기하고, 약간 뭐랄까, 무뚝뚝하게 생겼고, 몰라, 약간 투박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그 조각상으로 비춰서 지금 어떤 조명을 비춰도 아주 예술적인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얼굴이에요. 특히 노틀담의 곡주를 또 별도로 얘기하는데 그 연기가 끝내줘요. 그 다음에 25시. 자, 근데 그 사람이 이 처음에 주연했었던 영화 라스트라다, 젤소미나라는 여인을 소녀면서 뭐 아가씨면서 나중에 이제 데리고 사는 그런 젤소미나를 사랑하는 그 안소니 킨인데, 라스트라다는 원래 이제 이탈리아 영화예요. 피데리코 페리니 감독 1954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끝나고 뭐 곧바로 있었던 그런 그 흑백 영화인데, 뭐라 그럴까, 영화의 클래식이라고 할까요? 영화의 전설에 가까운 그런 멋진 영화가 그 라스트라인데, 참 그 슬픈 그 이탈리아 전쟁이 끝나고서 슬픈 그 뭐냐 1인 서커스단이에요. 그 저기 안소니 퀸이 그런데 젤소미나는 따라가면서 보조 역할도 하고 또 홍보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인데 나중에 아파서 죽는 그런 그 비극적인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젤소미나라는 음악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쓸쓸하면서도 슬프면서도 아주 그냥 매혹적인 그런 그 음악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젤소미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할 얘기는요, 노틀담의 고추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그 당시 외국 영화 들어오는 건 거의 뭐 90%를 다 봤어요. 특히 빅토르 위고가 지은 그 세계 명작 중에 하나잖아.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걸 또 읽느라고 죽을 똥을 쌌어. 근데 그 읽고 난 다음에 영화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또 보고 싶었겠어요. 노틀담의 곱추는 그 노트르담 사원 몇 년 전에 불이 나가지고 요즘에 다시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겉에만 구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내가 파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노틀담의 곱추는 장 늘라누아 감독이고 1956년 제작이에요. 그러니까 라스트라다가 54년이니까 그 2년 후에 이걸 제작을 했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죽게 이뻐. 네, 생전. 사실은요, 지금 밝히지만 그 당시 이 여자가 꿈에 나왔어. 몽정. 아유, 부끄러워라. 하여튼 얼마나 이쁜가 하면요, 지나롤로 부르지다. 그 영화에서도 그 동네에서 아주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그 뭐랄까 아가씨로 나와요. 이게 무지하게 크고 흔들흔들하고 와, 입술이 죽게 이뻐. 근데 이 영화는요, 그 여자가 어떤 그 모함에 의해서 쫓겨나게 돼가지고 그 노틀담 종지기, 그 안소니 퀸이 종지기로 나와요. 종지기가 뭔가 그 노틀담 사원에 이제 종치는 거죠. 미사를 드릴 때도 종치는 거고 또 무슨 급한 일이 있었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럴 때 이제 종을 막 치는 그 성당에 살면서 종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곱추예요. 곱추인데다가 얼굴이 아주 못생겼어. 화시모도. 참 그 분장도 잘했어요. 그리고 연기도 기가 막혀. 하는데 아주 진짜 같아. 정말. 당시 우리나라 영화는 한국 영화는 60년대 후시 녹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화면을 먼저 찍고 난 다음에 성우가 그 배우의 입을 맞춰가지고 대사를 대신 해주는 그런 후시 녹음인데, 외국 영화는 그 당시 프랑스 영화인데도 뭐 할리우드 영화도 마찬가지로 동시 녹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입이 짝짝짝 맞고 얼마나 실감이 나요.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그 뭐 부시럭거리는 소리라든가 그런 것도 아주 리얼하고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영화는 외국 영화를 보고 난 국산 영화를 사실 잘 안 봤었어. 방화라 그래가지고. 왜냐면 입이 잘 안 맞아, 입이. 그 후시 녹음이기 때문에. 그 성우하고, 저기 뭐, 이 배우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신석이님 목소리는 누구고, 또, 엄영란님 목소리는 누구고, 지금도 다 외우고 있어요. 신석이님 목소리는 이창환이라는 가수고요. 그 성우고요. 또, 그 다음에, 엄영란님 목소리는 그 유명한 그 여자 그 성우가 있었는데,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노틀담의 곱추, 참 감명 깊고, 참, 뭐라 그럴까, 영화의 전설, 영화의 역사, 영화의 참 기본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촬영도 기가 막히게 잘했고, 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지나롤로 부르시다. 이 여자는 이탈리아 배우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안소니 퀸이 그 사랑은 하지만 자기가 신체가 이 곱춘데다가 얼굴도 그 모양인데 이렇게 돼서 우우우우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사모하는 이쁜 여자, 꿈에 나와서 사랑하고 싶은 여자 지나롤로 부르짖다가 자기 이 노틀담 사원으로 쳐들어왔으니 그 둘이 또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았겠어요. 콰시모도가, 그러니까 안소니 퀸이 참 잠시라도 차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꿈에 그리던 그 남성의 그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자기한테로 숨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참 사랑스러워. 나중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죽는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노틀담의 꼼추 아주 감동 깊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화로도 나오고요,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굉장히 인기 끌었던 그런 그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5시라는 영화를 지금 이야기해 볼게요. 잠시 기다리세요. 안소니 퀸이 왜 이제 추억의 스타로 첫 번째로 꼽았는가 하면은요,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생긴 거는 그렇게 미남은 아니에요. 당시 아란드롱이라든가, 미남 배우들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격파 배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히라빈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를 연기할 때도 되게 멋있고요. 아주 리얼하면서도, 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매력적인 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라스트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흑백 영화면서도 그냥 뭐라 그럴까, 인생의 고달픔, 그런 것을 잘 표현해내는 이 배우가 안소니 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소니 퀸 중에서도 저는 또 그 25시라는 영화에 대해서 또 깊이 또 빠져들어간 때가 있습니다. 25시는 1967년도 프랑스 작품이에요. 원작 콘스탄트 게오르기라는 그 루마니아 작가. 예, 루마니아 작가. 이 사람은 아주 못됐어. 김일성을 좋아해가지고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고,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어요. 근데 왜 김일성을 찬양하는지는 기억을, 아니, 정말 성질나서 이 사람 생각하면 영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쨌든, 영화는 멋있어요. 문학 작품으로서도 굉장히 세계적인 히트를 친 25시. 자, 이 영화는요, 앙리 베르누이 감독이고요, 카를로 폰티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원작은 콘스탄트 게오르고요. 그 다음에 비루나 리지라는 여자 배우가 있었어요. 이 배우는 굉장히 몰라, 아까 그 지나롤로 부르지다 보다도 좀 현대적인 감각의 멋진 그 참 여성이었었어요. 근데 이 여자도 되게 멋있어. 근데 그 다음에 이 여자 무슨 미스테리 영화에도 한번 나와가지고 대히트 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25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내용은 사실은 그 독재자들이 일으킨 전쟁에 의해서 선량한 국민들이 피눈물 흘린다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요한 모리츠라는 그 루마니아 농부예요. 농부가 마누라가 이뻐. 아까 얘기하는 비루나 리지라는 배우가 죽여주게 이쁜데, 이 이쁜 여자를 그 지역에 경찰서장이, 농촌이에요. 루마니아 농촌. 경찰서장이 좀 건드려보고 싶은데 늘 튕기는 거예요. 비루나 리지가. 까불고 있어. 지금까지 경찰서장이면 소장이겠지 하면서 순박한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떡하든 꼬시고 싶어. 환장이 됐어. 그러는데 당시 또 마침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 중에 그 유태인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태인은 600만 원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장이 이 사람을 유태인이라고 거짓말 속여가지고 징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 유럽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을 모아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그 개수실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보냅니다. 저기 그 경찰서장에 왜 비루나 리지를 차지하고 싶어서. 참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착한 사람, 김수영이 같이 착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가 시작되고 영화가 시작되는데, 참, 이 사람은 그 루마니아 출신인데도 참 경찰서장의 못된 모함에 의해서, 유태인 집단 수용소로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편지를 수용소장한테 수없이 써요. 나는 유태인이 아닙니다. 루마니아 본토백입니다. 이랬는데도 받아들여지지라고. 그래서 결국 또 독일까지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거기서 또 희한하게 독일군의 샘플 인물로 뽑힙니다. 바이에른 저 축구 선수단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저 김민재가 들어가 있는 그 바이에른 주가 독일 민족의 뭐라 그럴까 샘플이라는 그런 식으로다가 그 바이에른 사람들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왜 네가 있어? 너 유태인이 아니야. 바이에른 사람이야. 네가 얼굴 보니까 바이에른 샘플이야. 그러면서 뭐 그냥 독일 사람으로 홍보를 하고 또 난리 부르스 칩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러다가 10여 년 만에 전쟁이 끝나가지고 루마니아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인데 마지막 장면이 아주 그냥 백미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이 바이에른 민족의 대표적인 샘플이라 그래가지고 루마니아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다시 보니까 루마니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기차 타고 루마니아에서 부카레스트죠. 루마니아는 또 다른 독재자도 있었죠.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리는데 기자들이, 미소를 보세요 하고, 요한 모리츠, 그러니까 안소니 퀸에게 사진을 찍을 테니까 표정을 좀 지어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아주 멋있어요.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독자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 할머니가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그 예쁜 젊은 시절에 그 아내 수잔나를 찾으러 가는 표정. 이렇게 가지고 장면이 끝나고 자막이 싹 올라갑니다. 출연 누구 그러면서 끝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소니 퀸은 제가 사랑했던 모든 배우들 중에서 탑입니다. 여러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배우를 좋아하시는가, 어떤 영화를 추억에 남는가를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추억에 소유하고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그 옛날 할리우드 스타 안소니 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누굴 할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